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 갑에서 온 개혁당 소속 유시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주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그리고 중증 환자의 경제생활 안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제 신상 발언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께서 저를 친북 좌익 세력이 국회에 침투한 사례로 이렇게 비방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인간적인 면에서 이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이 사안이 당에 들어온 제보를 대신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존경하는 홍사덕 총무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당을 대표해서 최병열 당대표께서 사과하시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까지도 제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구당 사무실에는 저를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출입국 관련 공문서를 통해서 김무성 의원이 저를 비난하신 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 도저히 자신의 부작위를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의 그런 무책임한 유언비어 수준의 발언들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주로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 이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적용돼야 되는지 이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김무성 의원을 개인적인 감정 하나 없이 형사고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헌법조항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지키는 경우에는 이 면책특권 조항이 어디까지 이 보호를 국회의원들을 보호해야 되는지를 확정짓기 위해서 제 경우를 헌법재판소까지 한번 밀고 가볼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여러 날 고생하시는 터라 좀 죄송한데요. 그래도 이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과 관련된 문제라 총리께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2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한노인회를 후보 시절입니다. 방문하셨을 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부모를 모시고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는 다 귀하게 여기지만 부모를 모시지는 않죠.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부모를 모실 줄 알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지난 시대에 열심히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식 교육에 투자했고 또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하신 결과 오늘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세대는 아마 연금 제도를 잘 해나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반 정도가 아직 연금 제도 속에 포섭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걸 잘 정리해 나가면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노후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노령에 계신 분들의 문제입니다. 연금 제도가 그동안 발전되지 않고 준비가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그때부터 연금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 계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연금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 계층에 따라서 월 3만 5천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지급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60만여 노인 어른께 3만 5천 원에서 50만 원 드리는 것이 2,145억이 예산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산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좀 실망스러운 답변인데요.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약 590만 명, 그 중에서 국민연금의 특례 노령연금 수혜자는 91만 명 정도입니다. 약 500만 명이 이 국민연금 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그 노인수당 말씀하신 경우는 이른바 취약계층의 노인들께만 이제 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국민연금은 지금 돈 벌고 있는 젊은 세대가 자기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자기가 나이 들었을 때 찾아먹는 이런 제도인데 제도 도입 당시의 첫 세대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자기들 노후만 설계하는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이것은 일종의 불효연금이다. 이런 비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미 그 당시 노령에 들어가신 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결국 경로연금이나 다른 대안 제도를 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가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건 확대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 들어있는 세대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 의무자가 약 1690만 명이고 그중에서 지역가입자가 약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 명 가운데에서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사람이 432만 명, 벌써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240만 명, 합쳐서 무려 670만, 전체의 3분의 2가 사실상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그런 사각지대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총리?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그 용역비를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소득과 복지시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한 2년 동안 이 납부 예외자와 체납자, 장기 체납자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는데요. 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체납액도 늘어나고 이 사각지대와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 이것이 정부가 태만히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부예자와 장기 체납자로 분류돼서 이제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가입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실제 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최대한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공유 체계를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영자의 소득 파악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나서도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별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선책, 이런 것들이 이미 지난 몇 년간 다 실시해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첫 세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현행 국민연금 안 그래도 요율도 올리고 보험료율을 올리고 급여는 깎는다 그러니까 국민적 저항이 큰데요. 이 모든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1층으로 되어 있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다층 구조로 바꾸는데요. 우선 세금으로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이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이 된 분들,
예컨대 65세 이상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드립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로 보고 소득 대체율을 20%로 가정하면 지금 월 20만 원 정도씩 조세로 세원을 조성해서 드리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현행 노인수당을 비롯한 없앨 수 있는 여러 사업을 감안하면 내년을 예를 들면 연 7조 내외면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승은 현행 국민연금을 현행 9% 정도의 보험료율로 유지하고 중장기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율을 하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피용 근로자에게는 의무가입 제도를 유지하고 지역가입자에게 대해서는 임의 선택권을 주는 것인데요. 근로자들 경우에는 여기에 기업연금을 더하면 한층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지난해 대선 때 후보들 사이에서도 제안이 나왔던 것인데 이 큰 틀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현행 경로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년 중에 노인소득과 복지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 방안을 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것은 제가 자세히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분담금이 너무 커서요. 이 본인 분담금을 1인당 연간 300만 원으로 한정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주는 이 본인 부담 총액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에 약 1163억의 예산, 보험 재정의 0.6%로 10만 명의 환자, 가족까지 30여만 명에게 긴급하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의지는 있습니다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께서 한번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셔서 이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결론을 단한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말씀하신 취지대로 경증 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법인은 줄이는 대신에 지금 말씀해 주신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보험료의 부담 정도라든지 또 도입 보험이 등과 관련해서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히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죠. 제가 단언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정에 관한 문제가. 그 다음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타기 위해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을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2002년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윤재봉 씨가 리프트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 5월 10일 오후에도 동대문 운동장역 5호선 환승장에서 이규식 씨가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빈발하고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 선량한 시민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신의 신체를 실질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거나 또는 그것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제가 아까 앞서 인용해드린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중대한 일상적 헌법 위반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 위반 여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연히 장애인들의 이동, 교통권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있을 때 장애인 전용 버스를 처음으로 창설해서 운행을 해봤고 또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저상버스로 바뀌겠습니다만 또 또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전부 설치하는 걸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한 부분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서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 더 장애인의
통행권 보장에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몇 단계에 걸쳐서 어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통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7년까지 기초적인 수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건설교통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체납액도 늘어나고 이 사각지대와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 이것이 정부가 태만히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부예자와 장기 체납자로 분류돼서 이제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가입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실제 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최대한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공유 체계를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영자의 소득 파악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나서도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절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선책 이런 것들이 이미 지난 몇 년간 다 실시해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첫 세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현행 국민연금 안 그래도 요율도 올리고 보험료율을 올리고 급여는 깎는다 그러니까 국민적 저항이 큰데요. 이 모든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1층으로 되어 있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다층 구조로 바꾸는데요. 우선 세금으로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이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이 된 분들, 예컨대 65세 이상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드립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로 보고 소득 대체율을 20%로 가정하면 지금 월 20만 원 정도씩 조세로 세원을 조성해서 드리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현행 노인수당을 비롯한 없앨 수 있는 여러 사업을 감안하면 내년을 예를 들면 연 7조 내외면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해놓고 2층은 현행 국민연금을 현행 9% 정도의 보험료율로 유지하고 중장기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율을 하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피용 근로자에게는 의무가입 제도를 유지하고 지역가입자에게 대해서는 임의 선택권을 주는 것인데요. 근로자들 경우에는 여기에 기업연금을 더하면 한층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지난해 대선 때 후보들 사이에서도 제안이 나왔던 것인데 이 큰 틀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현행 경로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년 중에 노인소득과 복지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 방안을 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에서 온 개혁당 소속 유시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주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그리고 중증 환자의 경제생활 안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제 신상 발언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께서 저를 친북 좌익 세력이 국회에 침투한 사례로 이렇게 비방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인간적인 면에서 이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이 사안이 당에 들어온 제보를 대신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존경하는 홍사덕 총무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당을 대표해서 최병열 당대표께서 사과하시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까지도 제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구당 사무실에는 저를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출입국 관련 공문서를 통해서 김무성 의원이 저를 비난하신 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 도저히 자신의 부작위를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의 그런 무책임한 유언비어 수준의 발언들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주로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 이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적용돼야 되는지 이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김무성 의원을 개인적인 감정 하나 없이 형사고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헌법조항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지키는 경우에는 이 면책특권 조항이 어디까지 이 보호를 국회의원들을 보호해야 되는지를 확정짓기 위해서 제 경우를 헌법재판소까지 한번 밀고 가볼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여러 날 고생하시는 터라 좀 죄송한데요. 그래도 이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과 관련된 문제라 총리께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2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한노인회를 후보 시절입니다. 방문하셨을 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부모를 모시고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는 다 귀하게 여기지만 부모를 모시지는 않죠.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부모를 모실 줄 알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지난 시대에 열심히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식 교육에 투자했고 또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하신 결과 오늘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세대는 아마 연금 제도를 잘 해나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반 정도가 아직 연금 제도 속에 포섭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걸 잘 정리해 나가면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노후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노령에 계신 분들의 문제입니다. 연금 제도가 그동안 발전되지 않고 준비가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그때부터 연금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 계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연금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 계층에 따라서 월 35,000원에서 5만원 이렇게 지급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것은 제가 자세히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분담금이 너무 커서요. 이 본인 분담금을 1인당 연간 300만 원으로 한정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주는 이 본인 부담 총액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에 약 1163억의 예산, 보험재정의 0.6%로 10만 명의 환자, 가족까지 30여만 명에게 긴급하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의지는 있습니다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께서 한번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셔서 이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결론을 단한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말씀하신 취지대로 경증 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법인은 줄이는 대신에 지금 말씀해 주신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보험료의 부담 정도라든지 또 도입 보험이 등과 관련해서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히 하시되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죠. 제가 단언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정에 관한 문제가. 그 다음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타기 위해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2002년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윤재봉 씨가 리프트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 5월 10일 오후에도 동대문 운동장역 5호선 환승장에서 이규식 씨가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빈발하고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 선량한 시민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신의 신체를 실질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거나 또는 그것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제가 아까 앞서 인용해드린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60만여 노인 어른께 3만 5천에서 50만 원 드리는 것이 2,145억이 예산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산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좀 실망스러운 답변인데요.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약 590만 명, 그 중에서 국민연금의 특례 노령연금 수혜자는 91만 명 정도입니다. 약 500만 명이 이 국민연금 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그 노인수당 말씀하신 경우는 이른바 취약계층의 노인들께만 이제 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국민연금은 지금 돈 벌고 있는 젊은 세대가 자기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자기가 나이 들었을 때 찾아먹는 이런 제도인데 제도 도입 당시의 첫 세대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자기들 노후만 설계하는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이것은 일종의 불효연금이다. 이런 비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미 그 당시 노령에 들어가신 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결국 경로연금이나 다른 대안 제도를 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가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건 확대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 들어있는 세대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 의무자가 약 1690만 명이고 그중에서 지역가입자가 약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 명 가운데에서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사람이 432만 명, 벌써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240만 명, 합쳐서 무려 670만, 전체의 3분의 2가 사실상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그런 사각지대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총리?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그 용역비를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소득과 복지시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한 2년 동안 이 납부 예외자와 체납자, 장기 체납자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는데요. 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도